부산교육재단 노은영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을교육 타자를 통한 배움으로부터 지역 기반에 둔 실천까지 라는 주제로 시흥 은곡중학교 백윤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에 있는 은곡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윤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뭔지 아무도 없는 빈 강의실에서 얘기하려니까 되게 어색한데요. 그냥 제가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진솔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여유 있게 거의 1시간 일찍 도착을 했는데 다른 데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급하게 지금 막 도착한 셈이 돼버렸어요. 제목을 제가 타자를 통한 배움으로부터 지역에 기반을 둔 실천까지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이건 제가 정했다기보다 어떤 책에서 갖고 온 문구입니다. 마을 교육을 잘 나타내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목을 정해봤고요. 자,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제가 오늘 이야기할 거는 크게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봐주시면 제가 자료를 고쳐서 보내드렸는데 원래 자료가 들어갔네요. 원래 자료로 그냥 이야기할까요? 제가 한 며칠 전에 고쳐서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냥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지금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연구회 회원입니다. 그 연구회 선생님들과 함께 읽은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사례 2가지 정도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사례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마을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적합한지 안 한지 한번 판단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자, 책 2권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첫 번째 책은 이제 마을로 돌아온 학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하고 자, 오른쪽에 소개한 책은 미래 공생교육이라고 하는 책인데 자, 바꾼 책에는 그 바꾼 자료에는 다른 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일단 이걸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을로 돌아온 학교라고 하는 책은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마을로 돌아온 학교라고 하는 책은요, 제주대학교 이인회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학교가 원래 본래 마을의 것이었고 그게 분리되기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통시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원시 시대부터 이제 인류가 맨 처음에 지구상에 그러니까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역사를 놓고 보면 마을과 학교가 분리가 되지 않았었죠. 원래는 마을 자체가 학교였고 학교 자체가 마을이었는데 그게 이제 학교라고 하는 게 근대 학교라고 하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근대 학교 생긴 지가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 정도의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분리되기 시작한 역사를 떨어뜨려 놓고 보면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제목이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마을로 돌아온 학교라고 해서 이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던 책이고 이게 사실은 대학 교재이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함께 읽고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되게 기억나는 이야기가 이제 화면에 있는 이야기예요. 보통 마을 이야기를 하면요 제일 많이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이 마을이 어디까지입니까? 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곳에 가도 질문 목록 중에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을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마을은 어디까지일까요? 마을의 정체가 뭔가요? 내지는 주체는 누군가요? 누구 먼저 시작해야 되나?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마을이라고 하면 보통은 전통적인 개념의 촌락으로서의 공동체를 상상하기가 쉽죠. 자, 그렇지만 그렇게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마을이라고 하는 게 이미 사라졌는데 무슨 마을교육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 중에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도시형 마을교육 공동체는 생활형 전통적인 의미의 생활형 공동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의 시민교육 모델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마을이 많이 사라지고 대부분의 학교가 어떤 도시 안에 속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면 마을 교육을 만약에 이렇게 정의 내린다고 하면 어떤 학교도 사실 마을 교육 시작하는 데 있어서 무리는 없죠. 어떤 학교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두 번째 책은 이걸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제가 저기 수정했던 자료에 책 제목이 지금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책 말고 다른 책을 소개하고 싶었거든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올해인가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인가요? 제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화면에 있는 거 말고 제가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 학습자 주도성의 개념을 정의 내리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네, 화면과 달리, 화면하고 상관없이 마을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해요. 사실은 마을 교육과정이라는 말이요, 어떤 학자나 이론가가 만들어낸 개념, 정립해낸 개념이 아니고요, 실천가인 교사인 우리들이 그냥 쓴 말입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마을로 걸어간 교사들 마을 교육과정을 그리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2년쯤 전에 이제 발간한 책인데요. 책 제목에 마을 교육과정을 넣었어요. 그때 이제 한참 그 검색창으로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마을 교육과정 검색도 해보고 기타 등등으로 현직 교사가 쓴 마을 교육에 관한 실천서 내지는 뭐 그런 책이 있을까 검색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마을 교육과정이란 말을 우리 책에서 한번 써볼까라고 해서 이제 썼던 책이에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통 주제로 이제 마을을 소재로 해서 그 학교에서 실천했던 실천 사례담을 이렇게 다룬 책인데요. 그 책이 발간된 이후로 많이 쓰이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동시에 또 비판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라고 하는 질문과 맞물려서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도대체 마을교육과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얘기한, 그러니까 마을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우리끼리 용어를 좀 통일하자라고 하는 필요성에서 붙인 말이에요. 우리끼리는 얘기하면 그거라고 하는 거 우리끼리는 알아들으니까. 마을교육과정의 공통점을 한번 추출해보자 포럼을 열고 같이 이야기를 해봤더니 공통점을 한 3가지 정도로 뽑을 수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공동체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관계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학생 주도성, 학습자 주도성이라고 하는 3가지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을교육과정의 공통점이 이 3가지구나 라고 하는 거 얘기하면서, 그러면 모호하게 마을교육과정이라는 말 쓰지 말고 학생 주도형 마을연계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쓰자, 뭐 이렇게 제안하신 분도 있었고요. 근데 그 용어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좀 다듬어 가야 될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2가지의 사례가 이 공동체성, 관계성, 그다음에 학습자 주도성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2번째로 소개하고 싶었던 책에 미래교육의 거대한 착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학습자 주도성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의 내리고 있었거든요. 세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 또는 시민으로서의 성장 가능성, 이 2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맞을 겁니다. 자료가 없어서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리려는 사례에 이제 학습자 주도성이 조금 어느 정도 두드러지게 드러나는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 제가 이제 속해 있는 곳이 은곡중학교고요.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곡중학교는 많이 들어보셨을 장곡중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에 있고요. 장곡중학교하고 은곡중학교하고는 굉장히 결이 같으면서도 다른 학교예요. 일단 같은 동네를 공유하고 있고
둘 다 혁신 학교고요. 그다음에 수업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성장해 왔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색깔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다른데, 아무튼 어, 예, 시간이 조금 많이 있으니까 제가 요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해마다 2월이 되면 그 전 교사가 모여서 새학기 교육과정 만들기 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2월이면 사실은 새로 전입해 온 교사들이 그 학교 소속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연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은 장곡중학교에서 했었죠. 2월 말에 한 일주일 정도 학교에서 전 직원, 전 교사 그 연수를 진행하겠다 공문 보내고, 자, 다 오시라고 한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만들기 연수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전국의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고 들었어요. 왜 내가 아직은 그 학교 교사도 아닌데 왜 내가 그 학교 가서 미리 연수를 들어야 되느냐라는 비판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곡중학교가 맨 처음에 시작했던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매주 수요일 날 5교시까지만 수업하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 열어서 교사들 공부하는 그런 그 시간을 마련한 것도 맨 처음에 장곡중학교에서 시작한 것이었죠. 이제 아무튼 이야기가 조금 돌아서 왔는데, 2월 달에 은곡중학교도 올해 이제 새학년 교육과정 만들기 연수를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올해 2학년 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우리 교과 통합 수업 한번 해보자. 통합교육과정으로 어떤 걸 해볼까요? 이야기하다가 1학기 때는 장곡동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그 타이틀 이름을 붙여서 우리 같이 수업을 합시다라고 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화면을 보시면 도덕, 국어, 미술 교과가 같이 하고 있죠. 이제 장곡동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붙인 건데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탐탁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굳이 장곡동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 하나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시흥의 교사로서는 마지막으로 근무합니다. 이제 그 지역만기에 딱 걸려버려가지고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다른 데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마지막으로 꼭 프로젝트 이름에 이걸 넣어보고 싶어서 이제 장곡동을 바라보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굉장히 붐처럼 유행처럼 많이들 일어나고 있죠. 체인지 메이커 수업인데요. 학생들이 스스로 관찰하고 질문하고 탐색하면서 문제를 발견하고, 더 좋다면 그 발견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까지 찾아내는 그 일련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사실 이 수업은 제가 하고 싶어서 뭐 해보자라고 했다기보다 작년에 우리 학교 어떤 선생님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뭔 신청을 했냐면, 시흥시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잘 되고 있는 협업 사업 중에 이제 하나로 창의체험학교라든지 마을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는 시작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어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시흥시가 되게 넓어요. 시흥에 있는 학생들이 체험하면 좋을 만한 체험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참 그 아이러니하게 교사들이 사실은 시흥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시흥시에 어떤 체험처가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시흥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체험활동 나간다라고 하면 그 시흥시 안에, 그러니까 제가 있는 그 학교가 속한 지역에서 찾는 것보다 좀 먼데 갈 만한 다른 곳을 찾는 경향이 많이 있죠. 시흥의 교사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흥 교사들 맨 처음에는 교사들이 다 모였어요. 시흥에 어디를 가면 어떤 체험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보다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정보력이 막강합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체험 활동을 굉장히 자주 나가기 때문에 어디 가면 어떤 체험처가 있고, 거기는 몇 학년 학생이 가면 적절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고, 뭐 시간은 어느 정도 든다, 뭐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과 교육청에서
서로 협업을 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는 공문을 보내줘요. 그 체험처가 뭐 몇백 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목록을 보내주고 학교에서 검토해 본 다음에 교육과정에 맞는 체험처가 있다면 미리 신청하세요라고 해서 학교에서는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흥시 교사로서의 자부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체험활동 한번 나가려고 하면 교사들이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교사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신경 써야 될 거 되게 많습니다. 미리 기한 올려야 되고 답사도 가야 되고 사전교육, 안전교육 해야 되고 보험 들어야 되고 버스 뭐 임차해야 되고 기타 등등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이거를 시청과 교육청에서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그러면 학교에선 그냥 신청만 하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료인 그 체험도 있고 유료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서 신청만 하면 그냥 애들 데리고 안전교육 조금 한 다음에 갔다 오면 되는 굉장히 그 편리한 그래서 그 이거를 이제 원클릭 사업, 원클릭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한번 클릭만 하면 다 된다라고 해서 이걸로 미리 신청을 하셨어요. 작년에 어떤 선생님이 올해 운국중학교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체인지메이커 강사를 좀 섭외해달라, 보내달라라고 하는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거 뭐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나름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자, 같이 하자고 저 넘겨주세요.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2월 달에. 제가 국어교사기 때문에 이제 국어과가 중심 교과가 되어서 화면에는 4월부터 5월까지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진도가 조금 느려지는 바람에 6월 중순까지 했습니다. 2달 반에 걸친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였죠. 국어 시간에는 이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쭉 밟고 나면 아이들이 맨 마지막에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 혹은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설명문을 한번 써봐라 라고 하는 게 목표였어요. 성취 기준도 그랬습니다. 다양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문을 쓰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자, 국어과에서 이만저만해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고 도덕과에서 도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통합교육과정에 도덕이 들어오면요 굉장히 그 깊이가 좀 깊어지고 그 의미도 잘 전달받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도덕에서 열어주면 가장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신민윤리라는 단원에서 가르치면 좋은데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원래는 11월 달쯤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렇다면 앞으로 당겨서 3월 달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셔가지고 도덕 선생님이 이제 미리 수업의 문을 열어주셨죠. 자, 도덕 중학교 때 그 선생님들도 그 도덕 수업하면 되게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초등학교 때 되게 쉬웠는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어려웠던 그런 그 과목 중에 하나죠. 선생님이 수업을 열어주셔갖고 제가 이 수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림책을 가지고 다양한 질문을 던지는 수업을 봤어요. 물론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양한 질문 중에 그 체인지메이커 수업의 그 핵심을 관통하는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생도 주도권을 가진 시민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 보통 학생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민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 나오는 그런 질문에 답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뭐 그런 수업을 본 적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도덕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국어 시간에는 4월 달부터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러 가지 설명문도 읽고요. 그다음에 설명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익히고 써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미술 시간에는 이제 도시환경 디자인이라고 하는 단원에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짰었죠. 예, 넘겨주세요. 예. 자, 이렇게 보면 그 학교에 3개 교과의 교사들이 연대했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냥 교사들만 연대한 게 아닙니다. 화면을 보시면 마을의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사람들과 뭐 이런 것들 매체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어 있어요. 맨 왼쪽에 마을 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건 보면 모둠을 나누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너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지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씩 정해라.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골라낸 공간들입니다. 장곡공원 아니면 뭐 은국중 앞에 인도 아파트 내 인도 뭐 기타 등등 아이들이 이제 공간을 하나씩 정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마을 신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곡타임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곡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은 동네 신문이에요. 동네 이모저모에 대해서 이제 보도하는 비평적인 시선을 갖고 있는 신문인데요.
수업 자료로 갖고 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이 돼요. 이 신문은 장곡동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발간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장곡동에 연고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영남일고 뭐에서 기자 생활하시다가 해직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민운동하고 하시다가 이제 장곡동에 와서 마을신문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저랑 알게 된 지는 이게 10년, 신문 발간한 지 10년 넘었거든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자, 무까지입니다. 유까지도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거나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번 정도 신문을 이제 발간을 하십니다. 자, 마을의 이모저모 이것저것 그다음에 보통은 신문이 갖고 있는 강력한 기능이 비평 의식이잖아요. 그 소식지와는 다른 가장 차별점이 그거죠. 마을의 이모저모를 되게 비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문이기 때문에 맨 처음 시간에 제가 그 신문을 아이들한테 2명당 한 장씩 나눠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읽어보고 너희들이 보았을 때 기사를 골라보는데 기사를 어떻게 고르냐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이제 변화된 모습을 다룬 기사인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이니 앞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룬 기사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한번 정리를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체인지메이커를 하려면 일단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어떤 문제들이 있어 왔고 앞으로 어떤 문제가 변화됐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아이들 되게 잘 찾고요. 요거를 찾으면서 내가 우리 동네 되게 잘 알고 있다고 느꼈는데 읽어보다 보니까 내가 결코 잘 아는 게 아니었구나. 좀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쓰레기 문제가 있구나. 전동 킥보드 문제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 아이들이 좀 인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마을교사 3명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리 그 강사 요청을 했다는 그분들이고요. 이미 이분들은 시흥에는 이런 마을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학교로 매칭이 돼서 같이 학교로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적으로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3분이 한 달 정도 매주 화요일마다 2시간씩의 블록 수업을 해서 2학년의 모든 반을 들어가서 수업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맡겨버리고 수업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국어 시간에 계속 체인지메이커 수업을 할 건데 이거하고 연계되는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어요. 화요일 날 이분들이 오셔갖고 수업을 하면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제가 수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협의하는 건 너무나 필수였고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맡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학교로 오십사 해가지고 1시간 정도 협의회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만나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이분들이랑 수업을 해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것들, 저도 새롭게 이제 배우게 된 것도 있어요. 이제 모둠 구성하시는데 국어 시간의 모둠과 그 다음에 이 선생님들이 하는 모둠이 일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생겨나는 노하우의 공유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이제 협의를 계속하면서 이분들이 예를 들면 제시한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국어 시간에 검사를 한다든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수업을 좀 했습니다. 맨 오른쪽에 마을 사람들하고 물음표 돼 있는 것은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여되어 있고 이 자료 만들 때만 해도 프로젝트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음표라고 이제 넣어둔 거예요. 조금 더 수업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장곡동 브리핑이라고 하는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교사 3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분, 또 다른 장곡동에 대해서 교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그분들이 2시간 정도 모든 반에 들어가서 이제 브리핑 수업을 해주십니다. 장곡동은 이런 곳이고 역사라든지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어떤 동네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안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지금도 얘기하시는 게 장곡동에 대해서는 교사보다 우리가 더 잘 안다. 이런 거 브리핑할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자, 도움을 받았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그리고 나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분 전이에요?
저한테 1시간 주어진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면 빨리 얘기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모둠별로 공간을 찾고 문제 발견한 다음에 탐색해봐라.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해결 방안까지 탐구하고 모둠에 따라서는 그 실천 방안을 찾은 모둠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제안만 한 모둠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맨 마지막에 발표하는 것으로 끝을 내는데요. 자,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또 한 번. 아이들이 찾아낸 공간들입니다. 제가 2학년 뒷반을 가르치고 있는데 앞반 거는 제가 따로 이제 통계를 내지는 못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사실 올해 이거 하면서 제일 고민하고 제일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체인지메이커의 핵심은요, 아이들이 질문하고 탐색하고 직접 보고 발견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나가서 누군가를 보고 질문이라도 하고 발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불가능한 거죠. 2학년 전체 반을 데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만약에 코로나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한 반에 5모둠 정도로 나누어서 교사 1명 있고 나머지 4개 모둠은 학부모 교사 4명 초청을 해서 같이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시간표 바꿔가지고. 근데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숙제 내주는 거거든요. 과제 내주면 안 해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잘 안 내줍니다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과제를 내줬어요. 주말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주말에 과제를 내준 다음에 그 패들렛을 만들어서 너네 모둠별로 무엇을 조사했는지 한번 올려봐라. 첫 번째 제출 예시는 제가 그냥 상상해서 쓴 겁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1시간 동안 장곡동에서 가장 번화한 곳인 장곡공원 앞에서 관찰해봤다. 킥보드 타고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인지 관찰했는데 한 5명이 지나갔고 1시간 동안 그중에 1명은 주차장 앞에다가 킥보드 놔두고 간 후에 나타나지 않았다.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봐라 라고 얘기했더니 되게 감동받았던 게 한 반에 안 해온 학생들이 한 5명 이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해왔더라는 거죠.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게 전체를 7개의 모둠으로 나누었거든요. 이렇게 사진도 올리고.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통계를 내 보니까 4개 반 7개 28개 모둠 중에서 환경 문제 언급한 모둠이 가장 많았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거리 이용이 불편하다 11%, 공공시설 이용 불편한 11%, 마을의 역사적 장소에 대한 보존 필요성 7%, 이 정도가 나왔어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해결 방안, 이것까지는 이야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시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장곡타임즈에 다 그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몇 명의 모둠을 불러서 너네 기사문 한번 써봐라 라고 한 다음에 보냈어요. 저의 의도는 아이들이 이만저만한 의미 있는 활동을 했는데 이거를 널리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체인지메이커는 사실 눈에 보이는 변화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번째 모둠 한번 보실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니요. 이거를 제가 확장을 안 해왔네요. 자, 그럼 아까로 다시 돌아가 주시고, 공원에 식수대 먹어도 되나라고 하는 기사문은 학교 근처에 맥골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식수대가 있더래요. 애들이 가보니까. 근데 식수대니까 먹을 수 있는 음수대인데 바닥이 지저분해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잘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를 했대요. 엄청 떨면서, 혼날까봐 떨면서 전화를 했더니 시흥시청 상수도과로 전화를 해라. 거기로 다시 전화를 했대요. 근데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대요. 이만저만한데 먹어도 되나요? 라고 했더니 그거 먹어도 되는 물이기는 한데 아직 검증된 바는 없으니 먹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되게 웃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내문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내문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걸 지적한 거죠. 이 모든 아이들은. 과학 선생님이 얘기를 듣더니 간이 수질 검사 키트 있어. 저 중간에 보면 거기 그 사진에 보이는 게 간이 수질 검사 키트예요. 얼마 안 하니까 사서 너네가 한번 검사해봐. 그래서 검사해본 다음에 전화를 다시 했대요. 이거 우리가 검사했는데 그거를 안내문으로 붙여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시흥시청에서 나름 의미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검사가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겠고 우리가 10월 중으로 다시 검사한 다음에 거기다 안내문 붙여주겠다. 지금은 가보면 안내문 붙어 있습니다. 이게 수돗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걸로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그 다음 호입니다. 그 다음 호 그 신문에 어떤 게 실렸냐면
시흥시 의원이 이 기사를 읽고 답변을 보내주신 거예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까지는 안내 표지를 펼치하겠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에 어떤 아파트 안에 쓰레기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한 번 더요. 자, 이렇게 담배꽁초나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붙게 된 거냐면, 시흥시청의 관계자들이 와서 탐방을 하고 관련 업체에 이거 시정 조치하면서 팻말을 붙여주신 겁니다. 예,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11월 달에 마을축제 학술제 발표까지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인 줄 알고 있어서 넉넉히 있었는데, 예.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을 교육의 요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공동체성, 관계성, 학생 주도성,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제가 장곡중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걸 많이 실천해 봤는데,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요, 어떤 수업을 되게 많이 했냐면, 학생들이 마을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을도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있단다, 얘들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수업이 되게 주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했던 수업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결이 되게 많이 다르죠. 이게 마을을 위한 활동이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초보적이지만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고, 체인지메이커의 시선으로 보려면 누군가와는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변화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마을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들춰내는 과정이 아름답지만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 예전에 비하면 조금 어느 정도 진일보한 그런 활동이 아닌가 싶어서 저 오늘 사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발표해 주신 백윤혜 선생님 감사합니다.